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5살 때부터 시작된 소화불량과 두통으로 한 50년 넘게 또 병원, 한의원의 치료는 물론이고 또 수많은 민간 대처법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잘 낫지 않고 고생하다가 소화불량의 원인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원인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 있으며 또 손쉽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지금 보여드리는 만성 소화불량 3일 만에 탈출하기라는 제목의 책자를 만들어서 서점에 배포하였습니다. 또 그 이후에 뾰족한 기구를 사용하여서 지압하는 방법으로 인체의 많은 질병들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역류성 식도염의 정확한 원인과 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처음 보시고 또 성격이 급하신 분들과 지금 당장 식도염으로 복부 팽만감, 또 구역감, 목, 이물감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실기를 통한 증상들을 해소하시면서 제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집에서 쓰시는 이런 모양의 포크를 준비하시고요. 이 포크를 가지고 목구멍과 명치의 중간점에 잘 눌러서 특별히 만져보시고 아픈 지점을 잘 눌러줍니다. 아픈 지점을 찾아내지 못하는 분들은 중간점에 이렇게 찾아내셔서 포크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급 얇은 옷을 하나 입고 하시고요. 맨살에 하셔도 무방합니다. 문제가 없으니까 이 부분을 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를 옮기지 말고요. 뗐다가 붙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꼭 눌러서 누를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강하게 누릅니다. 참을 수 있을 만큼만 누르십시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자, 사실 이런 그 포크를 쓰시면 안 되고요. 원래는 이렇게 만든 지압기구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넓죠? 쉽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이런 지압기구가 없으니까요.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은 포크를 쓰시는 겁니다. 만약 이 포크를 사용해서 조금의 효과라도 나타난다면 혹은 또 제가 말하는 제 이론에 공감하신다면 즉시 제 영상의 지압기구 만드는 방법을 참고하셔서 지압기구를 반드시 만드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숟가락으로 되나요? 뭐 이상한 말씀 하시는데 그런 걸로 잘 되지 않습니다. 자, 또 이때 나타나는 효과는 트림을 통해서 가스가 즉시 배출되기도 하고 뱃속의 움직임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지압을 유지하시면서 포크를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좀 잘 들어봐 주셔야 됩니다. 자, 역류성 식도염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역류성이란 말에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류성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병원에 가면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그러는데, 자, 위산이 역류하여 식도염을 일으켰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근데 왜 위산이 역류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먼저 많은 의사님들은 위산이 역류하기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식사 후에 바로 눕지 않기, 또 금연, 규칙적인 식생활 습관, 또 심지어는 스트레스를 주된 요인으로 지목하기도 합니다. 거의 뭐 대부분 그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이와 같은 처방을 아마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로 식도염이 해결되었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지도 않았을 것이며 또 귀한 시간을 보잘것없는 무명의 돌팔이가 만든 영상에 귀 기울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또 그래서 그 발생한 가스는 일부는 방귀로 배출되고 또 일부는 식도를 통하여 인간이 느끼지 못하며 배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사를 하면 배가 부르다는 것은요, 음식물로 인한 것이 전부가 아니며 발생한 가스가 더해져서 배가 부르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대식가와 소식가를 통해서 우리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식가들을 한번 보십시오. 대식가들은 가스가 원활히 배출되며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쉽게 배출되기 때문에 배가 부르기까지는 정상인보다 훨씬 많이 먹어야 합니다. 그 이와 반대로 소식가는 조금만 먹어도 발생한 가스가 쉽게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금방 배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그 많은 식도염 환자와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분들도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는 목 이물감,
목 이물감과 상복부 팽만감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음식물이 식도를 통해 내려갈 때 생긴 공간으로 발생한 가스가 입으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빠르게는 5분, 또 늦게는 1시간이 지나서 목이물감 또는 그 상복부 팽만감을 호소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도 가스의 발생과 배출이 쉽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속에는 이 단순한 논리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식도염을 비롯한 위염, 위궤양, 위암, 복통, 설사, 변비 등의 소화기 질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이 참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게 또 신경성, 무슨 증후군 등의 그 애매모호한 병명만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렇게 발생한 가스의 배출이 소화기 질병을 이해하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이제 식도염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을 소화할 때 발생하는 가스의 배출 속도가 발생 속도보다 훨씬 느리다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배출되는 속도가 발생 속도보다 느리게 되면 뱃속에 가스가 많이 차겠죠. 그래서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도 병증이 깊어졌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인간은 우연한 기회에 과식 혹은 광음, 또 찬 음식, 또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음식 등을 섭취한 후에 소위 말하는 소화불량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소화불량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을 섭취하고 발생하는 가스가 배출되지 않아서 복부에 가스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에 이런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쉽게 해소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반복되고 또 해소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게 한 가지 증상이 더 발생합니다. 바로 위산과다입니다. 그럼 위산과다의 발생은 무엇일까요?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복부에 가득 차 있는 가스가 가득 차 있으니까 인간의 뇌는 이것을 음식물로 오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가스를 소화의 대상으로 착각하여서 위산을 분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산이 많아지면 위염으로 악화되고 더 나아가 위궤양 또 위암으로 발전하는 것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현대의학의 오류는 위산과다의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단계에서는 복부에 가득 찬 가스와 위산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트림과 함께 역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역류한 위산 때문에 식도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식도염이 왜 가스의 배출을 막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도염은 식도 괄약근의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복부에 가스가 어느 정도 생기게 되면 식도 괄약근이 열려서 가스를 배출시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식도에 염증이 생기면 식도 괄약근의 기능을 더욱 악화시키다가 더더욱 증상이 악화되면 트림을 하지도 못하는 최악의 경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트림을 조금씩이라도 하신다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인데 아예 트림까지 못 하시는 분들은 아주 더 증상이 많이 악화되었다고 말해도 별 이상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식도 괄약근은 압력밥솥의 압력 밸브와 같아서 적정 압력이 되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정 압력이 돼도 열리지 못하면 배에 가스가 가득 차겠죠. 자, 지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 경과를 다 하고 있는데요. 포크를 사용해서 효과가 나타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효과가 나지 않는 분도 제 이론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런 지압기구를 제 영상에 지압기구 만들기 영상에 참고하셔서 꼭 만들어서 여기서 한번 다시 설명할까요? 위 한 부분, 밑에 한 부분, 한 부분에 5분 내지 10분, 밑에도 5분 내지 10분, 혹은 빨리 해소가 되지 않으면 계속 누르고 계시면 됩니다. 이 자리가 계속 누르고 있으면 배 꿈틀거림이나 트림을 통해서 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식도염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위산이 역류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식도염이 완전히 낫게 되는 기간은 약 2주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입안에 구내염이 생겼다든지 염증이 생겼을 때 스스로 낫는 시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금 여러분들이 누르고 있는 이 자리는 제가 오랫동안 또 침, 뜸, 부항, 초음파, 온열 자극 등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서 효과를 확인한 것이며, 지금 보여드린 지압기구를 이용했을 때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렇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단 1회의 지압만으로 위산이 역류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고, 1, 2주 정도 지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1회 30분 정도의 지압으로 위산이 역류하지 않는 상태, 즉 그 상복부 팽만감, 목 이물감 등이 해소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세가 없다 하더라도 약 1개월 정도 충분히 지압하고 식사에 조금만 기울인다면 쉽게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식도염을 동반한, 혹은 식도염까지는 아니지만 그 만성적인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분들은 왜 지금까지 나의 증세가 낫지 않고 있는가를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셨길 바라며, 늘상 트림을 하시는 분들도 결코 정상적인 것이 아님을 아시고 이 방법으로 속 편한 일상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포컬 한 곳을 제거하는 곳으로 시범을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이 방법은 아쉬운 대로 급한 분을 위해서 보여드렸고, 이 방법으로 조금의 효과가 나타났거나 또 혹은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제 이론이 맞다고 생각되시면 지압기구를 만드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때 지압의 위치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식도의 위쪽과 아래쪽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런 지압기구를 만드셔서 최소 5분에서 30분 정도로 참을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배에서 장이 움직이는 소리가 나거나 움직임을 느꼈거나 트림을 가스가 배출되거나 혹은 방귀로도 배출될 것입니다. 단지 변비를 동반한 지경에 이르렀다면 변비 증상이 해소되는 그 수일간까지 완전히 더부룩한 증상이 해소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런 분들은, 변비를 동반한 분들은 더부룩한 증상을 해소하는데 며칠 시간이 걸릴 겁니다. 또 저희 다른 영상들도 참고하셔서 지압의 활용 범위와 지압 방법도 참고하시고 또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